문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정석에서 보시면 20번째 단원하고 21번째 단원이 전부 다 집합이긴 해요. 근데 집합은 이제 문제 20번째 강좌도 중요하지만 21번째 연산법칙 강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집합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얘들아 집합이라는 단원이 중학교 때 있었던 단원이야. 봐요. 내가 중학생 때. 엄청 오래전. 선생님이 중학생 때는 집합이 선생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있으면서 갖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처음 배우는 단원인데 원래는 중학교 거에 있었기 때문에 잘 녹화되고 있어요? 중학교 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집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에 봤을 때 집합 기호 가지고서 문제가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합 단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집합의 이렇게 기호 같은 걸로 문제랑 연계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집합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보자. 자, 집합이라는 건 어떠한 자료를 내가 모았을 때 하나하나 들어있는 그거의 전체적인 걸 집합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합해 이러면 다 우르르 모이잖아. 그런 것처럼 집합은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집합 A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 집합 A를 뭐라고 해볼 거냐면 BTS 멤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BTS 멤버라고 할게요. 세연이 BTS 좋아하니? 모르는 거 안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 어련히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BTS 멤버 들어갈게요. 누구는 잘 알겠지만 자, BTS 멤버야. 자, 그러면 모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집합이 있죠. 누구누구 있니? 박지민 그렇지. 나이 우리 그거부터 시작할까? 그 9호 있잖아요. 자, BTS 9호 있어요. 그렇지. 김남준, 김석지, 잘 알아. 김석지, 민윤기, 김석지, 민윤기, 정우석, 박지민. 우리 둘만 아나봐. 박지민, 김태형, 전정구, BTS. 글씨가 아주 엉망진창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원소입니다. 자, BTS라는 이 집합이 있는데 전정국이라는 하나의 원소다라는 거예요. 말뜻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집합과 원소의 차이가 요거예요.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그걸 이루고 있어. 그게 집합이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집합인 거랑 집합이 아닌 게 있는데 집합과 집합이 아닌 건 내가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걸 집합이고 모으지 못하는 걸 집합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집합 A는요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했어. 그러면 A는 원소로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있지? 1, 3, 5, 7, 9. 그쵸? 그런데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우리나라 잘생긴 남자 이상형이 다 달라요. 그쵸? 이상형이 다 달라. 내가 만약에 문세윤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만약에 현서는 전정국이 싫을 수도 있는 거고,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케바케야. 집합이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표현됐죠. 그쵸? 그런 게 이제 집합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볼 건데 포함 관계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지창으로 표현을 하고요.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는 삼지창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삼지창, 이지창이라는 건 내가 지어낸 거니까 어디 가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지창은 이렇게 활이
두 개 있는 거. 삼지창은 세 개 있는 거. 칼처럼 뭐 이런 거야. 화살처럼. 집합과 집합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은요, 얘들아. A라는 집합은 유리수. B라는 집합은 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B라는 정수라는 집합이 A라는 유리수 집합 안에 포함이 되네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지창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C라는 게 있는데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원소를 포함해, 이 원소가 이게 얘들아, 요거부터 할까? 요게 이 중괄호가 집합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중괄호가 들어가면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3이라는 원소는 B라는 정수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니까 삼지창이 되겠죠. 3이라는 건 원소야. 그치? 그래서 삼지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헷갈리게 나와.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야. 1번이야. 왜냐면 2랑 3은 원소이지만 그 원소에 누구를 붙여줬어요? 중괄호를 붙여줬어. 원소에 중괄호를 붙였다라는 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합 2와 3은 B라는 정수 안에 포함되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지창, 삼지창. 자, 이번에는 일단 싹 설명을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이번에 집합 표현 방법이에요. 자, 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집합은 내가 이렇게 10보다 작은 홀수라고 해서 조건을 딱 던지는 게 있고 1, 3, 5, 7, 9 그 조건에 맞는 원소를 하나하나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제시법입니다. 말 그대로 A라는 집합은요. 원소를 찾아내겠습니다.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원소를 나타낼게요. 그 원소는 이거입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X바, 얘를 바라고 있거든요.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끔 원소를 나열해 볼까요? 그럼 그 원소 뭐야? 1, 3, 5, 7, 9. 원소를 나열했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원소 나열.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를 한번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요거를 한번 잡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집합의 하나의 일부입니다. 공집합이에요. 얘들아, 공집합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기호를 써요. 공집합은 뜻이 뭐냐면 0이지 원소가 0개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어떠한 집합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걸 공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 어떠한 집합이 있을까?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양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양수? 없어요. 그런 걸 공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공집합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집합의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일부예요. 집합 표시 하나의 일부입니다. 공집합은.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나와요. 집합 중에 전체를 뜻하는 거 얘를 표현을 U라고 합니다. 얘가 전체 집합의 표시를 U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자. 일단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문제 만약에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써보고 그냥 풀 수 있는 친구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집합 A, 집합 B, 집합 C를 예시를 한번 들었어요. 자, A는 원소를 나열해서 원소나열법이고요. B랑 C는 조건을 제시한 거죠. 자, 그러면은 헷갈리지 않게 B를 밑에다가 살짝 원소나열법처럼 해보자. 다현이가 해보자. B 뭐예요? 36 하나 더 있지 않을까? 그래요? 9. 10보다 작은 3의 배수니까. 그치? 자, C는 세윤이 해보자. 없어요. 없어.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집합.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소들을 하나씩 적었어요. 자, 이제 문제 첫 번째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 뜻. 새로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하나하나를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일까? 얘들아, 짐작 한번 해보자. 얘 무슨 뜻일 것 같아? N이 무슨 뜻일 것 같니? 괜찮아? 이상한 거 얘기해도 돼? 나는 저런 거 얘기했는걸? 자, 그래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정답 뭐야? 3. 끝. 3. 이거예요. 자, 그럼 질문. 얘는요? 0. 그렇지. 0이야. 알겠어? 얘가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선생님이랑 조금 해볼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예를 들어서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쩍 이제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한번 해볼 건데 프린트 21번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 이런 형태예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1, 2, A 집합 표시하려고 1, 2래. 자, 얘들아, 얘는요, 잘 봐. 집합 A 안에는 원소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원소가 있냐면 A라는 집합 안에는요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집합 1, 2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1번 문제 봐봐. 공집합은 집합 A에 포함이 되냐? 얘들아, 모든 공집합은요, 모든 공집합은 그 집합 안에 포함이 되긴 해요. 근데 얘 집합이지. 얘 집합이지. 뭐 때문에 틀렸어? 삼지창 때문에 틀렸어. 이지창으로 쓰여야 되죠. 그쵸? 2번 문제 봐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1이라는 건 선생님 원소 맞는데요. 그런데 원소 안에 누가 써 있어? 집합이 쓰여져 있어. 그러면 1이라는 원소에 집합이 들어가 있구나. 삼지창이 아니고 이지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2라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라는 원소는 있는데 그 원소에 집을 지어줬네. 그쵸? 그러면 집합이니까 이지창이 돼야 된다.
문제 잘 보세요. 애들이 이거를 굉장히 헷갈렸는데 보지도 않고 1, 2, 1, 2구나. 집합 표시? 그러면 이지창이네. 틀렸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볼 때 김민준 씨 눈을 떠라 눈을 떠라. 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선생님이 원소 집합 1, 2 라고 표현을 했죠. 원소 집합 1, 2? 얘는 그냥 A의 원소인 거야. 삼지창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근데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자, 1이라는 원소에다가 집합을 씌워줬네? 이지창도 가능한 거예요.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거야. 원소 1, 2에다가 집을 지어준 집합과 집합의 표시. A라는 원소 하나하나를 확인했을 때 집합 1, 2라는 원소니까 삼지창. 요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얘들아 보기 먼저 보지 마시고 요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번외로 요거 한번 해볼게. 이 문제에서 이지창이냐 삼지창이냐 아무것도 없냐? 뭘까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얘일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뭘까? 황? 세연아 뭘까? 이지창. 그렇지, 이지창. 왜? 집합 1, 2라는 원소에 또 집을 지어줬어? 그럼 얘는 이지창인 거야. 알겠지? 여기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 문제 유형들이. 자, 이번에는 프린트 24번입니다. 솔직히 이건 집합을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유형이긴 할 거예요. 자, A가 저렇게 있고요. B가 저렇게 있는데 A와 B가 똑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A와 B를 구했어요. 라고 했다. 자, 똑같다라는 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각각 똑같다라는 얘기 아닐까? 그치? 자, 그럼 보세요. 2가 포함이 돼야 되고 3과 4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되니?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A가 2가 되면 되는데 넣어서 3, 4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하나만 더 잡고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다시 4페이지에 8번 문제로 오실래요? 4페이지 프린트 4페이지 8번. 자, 집합에 꽂히자 집합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 아이 부분 집합입니다. 자,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은 집합인데 집합 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게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여러분한테 쉬울 거니까 1, 2, 3. 표현은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찾아내면 되느냐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들을 끄집어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야. 그런 방법이 아니고 자,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들을 이제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모든 집합 안에는 반드시 공집합이 포함이 돼야 돼요. 모든 집합에는 공집합 포함이 되고 원소 하나하나 해보면 1, 2, 3이죠. 그쵸? 그러면 원소 1, 원소 2 그래서 집합 표시를 써야 부분 집합인 거지? 원소 3, 오케이. 원소 하나씩 나열했어. 자, 이번에는 원소 2개씩 부분으로 묶어볼까? 1, 2,
2, 3 1, 3 오케이. 원소 2개씩 묶었네. 자, 이번에 마지막 자기 자신 1, 2, 3 소인수분해보다 인수 찾는 거랑 약간 더 비슷하겠다.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 찾는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이 가능하고 원소 각각 1개씩, 2개씩, 3개씩 했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몇 개니? 여기에서는 8개입니다. 부분집합은 8개입니다. 그러면 자, 느낌이 와야 돼. 공식 만들어보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부분집합은 8개예요. 뭘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야. 뭘까? 2의 n승이에요. 2의 n승이야. 자, 부분집합의 공식은 2의 n승입니다. n승은 뭐예요? 원소 개수. 다 일일이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일일이 구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자, 이번엔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서. 그치? 진부분집합이에요. 얘는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걸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8개 중에 얘 제외하는 건 몇 개야? 7개지?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 4더 빼 이겁니다. 할 때 이해됐어요? 얘가 공식이에요, 얘들아.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서 이제 진짜 문제를 풀 건데, 민준아 이거 몇 분이고 되어 있니? 22. 벌써 22분이? 자, 여기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계속 문제 들어갈게요. 집합 A에서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원소 2는 반드시 들어가게끔. 원소 2는 반드시 들어가게끔 부분집합을 만드세요. 혜주야 불러봐. 원소 2 그치? 또 1, 2 또 2, 3 또 그렇지. 원소 1, 2, 3 그쵸? 자, 하나만 더 해서 규칙을 한번 찾아볼게. 이번에 원소 1, 3은 반드시 빼야 돼. 빼야 돼. 자, 현서 만들어보자. 집합 2 자, 2 그리고 1 1하고 3은 빼야 돼. 땡 공집합. 공집합. 왜? 얘는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공집합은 없고 1, 3만 빼면 되니까 공집합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부분집합에서 다 계산을 해야 되냐? 노. 계산 안 하셔도 되고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당연히 원초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공식을 기억을 해보자. 이런 문제들을 특정한 원소라고 불러요. 되게 쉬워. 2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특정한 원소 1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2의 세제곱이 전체 부분집합인데 특정한 원소의 개수 하나는 무조건 빼줘야 되네. 2의 2제곱이네. 4개입니다. 오케이? 자, 원소 1, 3은 반드시 제외가 돼야 돼. 1, 3 얘는 특정한 아이네. 내가 콕 특정하게 찝어줬네. 그쵸? 특수하게 찝어줬네. 그러면 2의 세제곱이라는 부분집합에서 특정하게 2개만 빼면 되네. 2의 1제곱이네. 2개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는 녀석이나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녀석은 똑같이
똑같이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걔네는 특수한 아이들이거든. 특정한 아이들이거든. 오케이. 자, 정리 먼저 시작할게요. 정리 못 쓰지 않으셔도 되고 쓸 거 있으면 쓰시고.